보이차의 향미에는 물론 저희가 마셨을 때 뭔가 편안함을 준다든지 뭔가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좀 좋은 향과 맛도 생기지만 반면에 이런 발효 과정에서 텁텁하거나 쓰고 떨거나 조금 불쾌한 향들. 안녕하세요, 또우기마스터 원사이드입니다. 어르신들의 좀 클래식한 취미생활로 여겨지던 이 생활다도를 힙한 라이프 스타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티백이 아닌 입차를 이용해서 즐기는 티타임과 또 보이차, 이런 차 도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아침마다 그 이효리, 이상순 이 두 부부가 차 도구로 차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내리는 장면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장면에 보시면 좀 이렇게 토기인데 좀 작고 앙증맞은 이 차 주전자를 이용해서 보이차를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이 앙증맞으면서도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이 차 주전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사오라는 차호는 보이차와 가장 궁합이 잘 맞고 또 보이차를 가장 맛있게 내려주는 차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자사오가 왜 보이차랑 잘 어울리는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해드릴 이 자사오 콘텐츠에서는 자사오의 역사라든지 깊이 있는 자사오의 종류, 색깔에 대한 니료의 특성 이런 것들은 이 자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사오에 내릴 보이차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보이차를 음식으로 비유해보면 아마 김치 같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들 중에서 흔히 알던 우롱차라든지 백차, 홍차 이런 차들은 찻잎들이 이렇게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차의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산화차의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보이차는 그런 산소와의 마찰로 인해서 생긴 산화 과정이 아니라 몸에 유익한 유익균, 흑국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대사활동을 하면서 찻잎들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차가 이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차는 발효차라고도 합니다. 보이차들을 보통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발효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이 차의 맛과 향이 깊어지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보이차 이야기, 발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전해드리는 이 컨텐츠의 타이틀이 바뀌어야 될 정도로 너무 방대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차를 다루는 컨텐츠도 한번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효가 되던 아니면 인공적으로 아주 속성으로 발효를 시키던 그 발효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양한 차의 향, 미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보이차의 향미에는 물론 저희가 마셨을 때 뭔가 편안함을 준다든지 뭔가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좀 좋은 향과 맛도 생기지만 반면에 이런 발효 과정에서 숙미라고 하는데 텁텁하거나 쓰고 떨거나 조금 불쾌한 향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이차의 어떤 그런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보관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발효 잡내, 숙미라고 하는 이 발효 과정에 생긴 잡내를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차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과 맛을 더 좋게 끌어내주는 차 주전자가 바로 이 자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이싱 지역이라는 곳에서 채굴되는 자사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그 자사라는 광석을 흙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 흙반죽을 도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것을 이 자사호라고 합니다. 이 이싱 지역에서 나오는 그 자사라는 흙을 이용해야지만 이 자사호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사라는 흙이 반죽이 되면서 겹겹이 쌓이고 구워지는 과정에서 미세한 기공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중기공층, 쌍기공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워내는 이 자사호는 또 유약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그 백자와 같은 자기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생긴 여러 개의 기공층들이 보이차를 내릴 때 그 보이차의 잡내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보이차의 향을 더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사라는 소재의 특성이 잡내는 흡수하고 그리고 차 향은 또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게 잘 모아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뭐 과학적인 논리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이차를 뭐 이런 자사오뿐만 아니라 백자 닭이, 유리 티팟, 뭐 개완 이렇게 다양한 닭이들과 비교하면서 차 맛을 봤을 때 확실히 이 자사오가 그 어떤 보이차의 떫은 맛이라든지 뭐 그런 잡내라든지 이런 걸 잘 제어해 준다라는 것은 제 경험상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사 재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보온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 자사는 열이 오르는데도 일반 자기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또 이 열이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건데 그 열 전도율이 낮다 보니 보온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발효차에 좀 텁텁하고 또 그 떫은 맛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차 맛을 좀 정돈시켜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는 이 뜨거운 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차를 내릴 때는 최대한 그 끓는 점에 가까운 그 뜨거운 물로 차를 우리시는 것이 좋고, 보이차를 내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이 자사오 표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자주 이렇게 부어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이 차가 우리는 동안 이 닭이의 보온성을 최대한 올려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사오로 찻자리를 즐길 때 그 즐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큰 자사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사는 보통 100에서 150ml가 기준이 됩니다. 이 보이차를 높은 온도의 물로 짧게 여러 번 우러내면은 이 차니까 찬물을 좀 분리시켜주는 그런 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쓰고 떫은 맛의 개입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작은 용량의 보이차로 짧게 여러 번 우려 드시면 보이차를 더 밸런스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사오의 기공층은 찬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내리는 동안 찬물을 머금게 되는데, 이때 찬물에 있는 식물성 기름이 자사오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우리는 동안 붓질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다 즐긴 다음에 버려진 찬물을 자사오에 바르고 깨끗한 면포로 잘 닦아주면 이 중착했던 자사오 표면에 광택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양호라고도 얘기하는데, 더불어 보이차의 차향도 자사오에 서서히 배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자사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사오의 특성 때문에 자사오를 시간을 두고 잘 이용하면서 잘 다듬어주면 나만의 명품 닭이로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차 주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티하우스에 오신 손님들 중에 보이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차를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 보온성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사오에 물을 붓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좀 이렇게 와 하는 탄성을 좀 내뱉곤 하십니다. 이 자사오를 이용해서 최대한 맛있는 보이차를 우려내기 위해서 찻잎을 준비하고 또 차를 우리고 또 보온성을 올리기 위해서 외탕을 하고 그리고 또 공급에 걸러내고, 이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면은 차를 내리는 사람이나 뭐 차를 대접받는 사람이 이 찻자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으로 인해서 좀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가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좀 힐링이 되는 찻자리를 즐기다 보면 이 자사오로 내린 보이차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차의 맛, 향 이뿐만 아니라 이 차를 즐기는 그 시간의 감성까지 챙기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이 자사오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이차를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이 차의 개성을 좀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낯선 차를 만났을 때는 이 자사오보다는 개완이라는 닭이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오가 차의 단점을 최대한 가려주는 닭이라면 개완은 차의 장단점을 여과없이 드러내주는 닭이거든요. 보이차를 가장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자사오를 이용하시고, 보이차의 어떤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면서 알아가고 싶을 때는 개완을 이용하시면, 오늘은 이 자사오의 특성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왜 보이차랑 궁합이 잘 맞는지를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자사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닭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좀 이름이 알려진 작가호가 아닌 이상 뭐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충분히 훌륭한 보이차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구이거든요.
다음 전해드릴 자사호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어떤 자사호를 사면 안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사호뿐만 아니라 다른 닭이들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생활다도와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